서울시 관악구가 박민규입니다. 방금 전에 노중명 의원님께서 우리 KBS 공영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어떤 잘못을 은폐하고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KBS 방송사들께 묻겠는데요. 저는 보도의 공정성 이외에도 KBS 문제가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철 전 사장이 윤석열 정부 때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 당시 핵심 이유가 경영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KBS 경영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니 경영 실패로 쫓겨났던 김희철 사장 재임 중 그 기간보다 우리 박민 사장께서 경영하셨던 동일 기간에 수입이 136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는 인건비를 무려 201억 원이나 줄였는데, 비용을 줄였는데도 단기 순손실은 도리어 563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KBS의 영향력이 시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숫자가 바로 광고 수입입니다. 자, PPT 띄워주시죠. 박민 사장님 취임 이후 광고 수입 유독 KBS만 대폭 감소했습니다. 물론 지상파 광고 시장이 작아지고 있지만 박민 사장님 취임 이후 KBS 광고 수입만 유독 줄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22년과 23년 MBC의 광고 수입을 100이라고 봤을 때 KBS는 67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의 통계는 MBC가 100이라면 KBS는 고작 56입니다. KBS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나 MBC 모두 코바코가 광고 영업 대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즉 KBS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 혹시 코바코가 KBS만 차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혹시 KBS 직원들이 MBC 직원들보다 혹시 능력이 떨어집니까? KBS 광고 수익이 왜 떨어지는지 대해서 저한테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에 좀 드릴게요. 예.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정지되신 분, MBC를 민주노총 방송이다 비난을 많이 했는데 혹시 KBS가 MBC보다도 민주노총 조합원 비중이 높습니까, 사장님?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가 광고 시장에서 외면받을 정도로 매체 파워가 악화된 건 오롯이 박민 사장님의 부족한 경영 능력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기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민 사장님 다시 사장하시겠다고 지원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 관련돼서 내용을 좀 보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위기를 극복했다 하면서 성과의 첫 번째가 TBS 수신료 수입 감소를 최소화했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타 분야의 직원들을 159명이나 수신료 업무에 투입했고 굳이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민원 콜센터를 확충해서 수입 감소를 최소화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써놓으셨더라고요. KBS에서 방송제를 맡던 직원들을 수신료를 걷는데 보내버리고 또 비용을 들여서 콜센터를 확충했다. 이거 KBS 본연의 업무의 능력을 줄여들면서 안 써도 될 비용을 쓴 거 아닙니까? 답변할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료 수입을 늘리게 노력하셨던 거는 일정 부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신료가 보장이 되었다면 이런 낭비 자체, 이런 어려움은 필요 없었습니다. 수신료 거두려고 온갖 노력 다 하면서 KBS의 본연의 역량까지 훼손해 가면서 막상 수신료의 법적 보장은 반대 입장 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 실패로 쫓겨났다는 전임 사장 대신 새로운 박민 사장님이 왔지만 KBS의 몰락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세울 실적이라고는 직원들을 쥐어짜서 인건비를 줄인 것뿐입니다. 또한 KBS 수신료 감소를 선방했다고 변명했었지만 수신료의 법적 보장은 이율배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임명한 핵심 측근들마저 불과 10달 만에 박민 사장님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내부 신뢰도도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 박 미사장님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KBS 내부 실력부터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 관련돼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수준 손실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563억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명태를 위해서 190억 됐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하면 개선이 102억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의 대부분의 광고 수익의 70% 가까이를 드라마, 나머지는 예능에서 기여를 합니다. 근데 드라마는 적어도 1년 6개월 전에 세팅이 됩니다. 준비가 시작되고 예능도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대부분의 드라마, 예능은 전 집행부에서 기획이 됐던 드라마고 이게 그때 작년부터 이미 광고 같은 건 이미 수주가 들어옵니다. 자, 내년 광고를 올해 지금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부분들을 알아들었습니다. 반영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했지만 뭐 본의원은 크게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자, 조혜진 KBS 본부노조 수석부본장님 잠시 증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이거 중단하세요. 50초에서 죄송합니다. 1분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예,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난 광복절 이승만 미화 영화 기적의 시작 방송됐는데 그 당시에 들어보니 이례적으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김동길 편성본부장이 직접 종합 편집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합 편집을 할 PD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PD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진은 건국 전쟁부터 구매를 해서 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영화가 다른 방송사에 먼저 팔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수개월 동안 담당 PD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왜 이 작품이 공영방송에 나가야 하는지를 계속 질문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PD로 온 사람에게도 기적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영화를 구매할 것을 계속 종용하고 또 종합 편집까지 지시를 했으나 해당 PD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 집행부가 종편 당일날 종편실 앞에서 항의를 했고 해당 PD는 괴로움에 차마 종편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성본부장이 그 자리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최초로 임원이 종합 편집을 해서 스스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4군데나 드러내면서 영화 편성을 강행했습니다. 예, 창사 이래 최초로 들어가신 김동길 편성본부장에 대해서 추가 제안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